어, 부산지검 이홍석 검사의 살인행위, 과실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를 고발하는 건으로 지금 공수처에 윤석열과 부산지검 이홍석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산지검 이홍석 검사의 살인행위, 과실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왜 생겼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고발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번에는 추가된 내용도 있으며 본 내용은 대통령실에 투수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되어 있으며 만약 이번에도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 버린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받을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배후에 존재하는 김건희까지 처벌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살인교사, 살인미수 및 과실치 사건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공범으로 함께 움직였던 부산지검 이홍석 검사의 살인 정범행위, 여러 번의 협박, 폭력행위, 죄 뒤집어 씌우기에 대해서도 고발하오니 반드시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명령을 받은 윤석열의 잘못된 살인 지시 때문에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지만 사건은 지워졌고 제대로 된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투표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추악한 사건은 그 보름 후인 3월 말에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윤석열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저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윤석열의 돈 욕심 뒤에는 더 추악한 욕심을 가진 김건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일단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저 조명래가 남북의 통일비용으로 쓰여질 그만의 자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윤석열은 그 돈을 갈취하여 자기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전에 3명이서 미리 짜고 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처음엔 윤석열이 좋게 말로 해서 큰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제가 순순히 듣지 않자 죽여서라도 갈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죽이려다 어긋나 일이 어긋나 자기네 검찰 식구 하나가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리기사 알바를 하고 있던 2022년 3월 하순경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가 대리운전 손님인 척 가장하고 일행과 함께 저에게 접근하였고 여러가지 대화가 오갔는데 다짜고짜 반말에다가 이놈 저놈을 연발하는 등 말투나 자세가 너무나 권위적이라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참 권위적이시네요. 그랬더만은 윤석열이가 한다는 말이 뭐? 내가 그 말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이놈 이거 끌어내려! 아주 죽여버려!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가 자기 자신을 권위적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부하들에게 저를 죽여버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검은 양복 1, 검은 양복 2였습니다. 윤석열을 포함하면 모두 3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부산지검 이홍석 검사입니다. 그때 검은 양복 2는 이름 모를 사람,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검은 양복 2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즉시 조수석에서 뛰어내려오더니 운전석에 타고 있는 저를 끌어내려서 달려오는 큰 차에 내팽개쳐 죽이려 하였고
차 안에 있던 이용석 검사는 핸들을 붙잡고 버티던 내 손가락을 꺾고 결국은 핸들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내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던 검은 양복투는 발을 헛디뎠는지 무언가에 튕겨나가듯이 내 바지를 놓더니 그 뒤로 아마도 뒤에서 달려오던 큰 차에 치여서 죽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큰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주 연속적으로 계속 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리려다가 지가 튕겨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큰 차가 많이 오는데다 제가 튕겨나가지고 갔으니까 차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까? 차에 치여갖고 아마 핑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저는 즉시 그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대통령이 어쩌고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두 마디도 못한 채 지지직거리며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직감하기로는 받는 척에서 고의로 끄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로 다시 112 신고를 하여 제대로 통화가 이루어져서 장소 및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자꾸만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친 다음 최대한 빨리 귀가하였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였고 사건이 지워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3일 후쯤 야간에 대리콜을 받고 손님 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는데 얼마간의 침묵 후에 뒷자리에 타고 있던 손님이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이용석 검사입니다. 그 사건 어디 가서 말하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윽박지르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미심쩍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는 그 집 아들은 몇 살이요? 그렇게 대문권은 정적이 흐르는 채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해준 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별일이야 있겠냐며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대리기사로 출근을 하고 약국 앞에서 콜 대기 중이었는데 또다시 이용석 검사가 저에게 접근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사건 지었는데 어디 가서 말하면 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제 뺨을 때리며 윽박지르고 협박하여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 정말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도리어 저를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정말로 아들을 해치면 어쩌나 싶기도 한데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최측근 검사가 내지르는 협박이기 때문에 그가 경찰, 검찰, 군대, 국정원 등등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저와 제 아들을 해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꼼짝을 못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이용석 검사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협박을 가하였고 저는 그 협박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기를 하여 허우적대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지워졌고 철저히 은폐되었고 경찰은 침묵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2022년 5월 말, 즉 윤석열의 취임식 직후에 윤석열과 천공이 저에게 몰래 접근하여 장기 집권할 야욕을 내비쳤고 자기 자신이 10년, 김건희가 10년으로 권력을 넘겨줄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계엄령 내릴 생각마저 그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계엄령 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마약으로 돈을 좀 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대통령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김건희가 하는 말을 받아서 전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 대답하기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존의 마약 유통 라인을 일망타진한 다음 마약 독점 유통을 하면 큰 돈을 만질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전략가로서의 제가 대답을 해준 건데 만약에 돈을 좋아하면 주식 투자를 해라. 단타나 얄팍한 수를 쓰지 말고 인공지능 분야에 장기 투자를 하라 라고 했는데 저들의 선택은 결국
마약 독점 유통이었네요.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마약을 운운하고 돈벌이할 욕심을 내비치는 것은 제 정서에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신공양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왔는데 제가 말하길 사람을 죽여서 공양할 게 아니라 돼지나 소를 잡아서 공양을 해라 라고 대답했는데 저들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배후 세력은 아닐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인신공양을 좋아하더라니까요. 그런 작자들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이후로 김재원, 인유한, 유인촌, 이준석 등이 접근하여 급박하며 공수처 신고 못하게 막았으며 그 배후에는 항상 부산지검 이용석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악랄함을 모두 처벌하여 국민을 짓밟는 행위는 두 번 다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앞뒤로 기나긴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말씀드리겠으나 지금은 너무 길어서 생략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이홍석 검사가 이 사건을 덮고 제 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워서 첫날엔 나쁜 놈으로 만들더니 다음날엔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공작하였고 자살을 유도하였으며 저는 그 공작에 넘어가 정말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였고 옥상과 20층에서 뛰어내리기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자살에는 실패하여 이제껏 살아남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잘못된 명령을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름 모를 그 검찰 식구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어쩌다가 그가 죽게 되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겁니다. 가족들을 속였을 겁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명태균이 저에게 접근하여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한 적이 있고 저는 돈 없다고 했습니다. 부디 공수처에서 모든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또 전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특검을 설치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살인을 교사한 자, 살인 행위를 저지른 자와 또 죄 지은 줄 알면서 감춰준 침묵했던 다수를 엄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후 검찰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7, 80년대와 달리 국민의 수준이 아주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이홍석 검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질 행위와 수준 낮은 행동으로 국민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홍석의 행동은 건절되어야 하며 동네 깡패보다 못한 검사 수준으로 국민 위해서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멧돼지 정도의 두뇌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이홍석 검사는 사건 이후로도 숱한 협박으로 저를 숨막히게 하고 오중 감시로 은행을 제압했습니다. 첫째, 모니터에 몰래카메라 심어서 감시. 둘째, 인터넷 선로 점유. 셋째, 감시 인력 직원거리 배치. 넷째, 은행 감시 폭행 인력 배치. 다섯째, 복제폰 운영하여 감시 등으로 감시의 끝판왕이었으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25년 넘는 세월 동안 통일 비용을 마련하느라 숱한 노력을 하였고 한류의 성장과 확산을 위해서 대가 없이 애썼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는커녕 돈 욕심과 상전놀이에 매몰되어 국민을 짓밟았습니다. 공수처 고발 못하게 하려고 빨간 줄 두 줄 껐다느니 아들도 빨간 줄 꺼줄까? 라느니 공수처 신고해봤자 자기는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느니 넌 이제 끝났다느니 얼마간 깜빵에 가 있으라느니 제 주변에 돈을 먹여 저를 모함하도록 사주하고 감시 인력을 폭행하여 원한 사이게 하는 등 저질 행동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철저히 조사하여 공수처의 자존심을 높이고 국가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또 묵살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경고드렸습니다. 대통령 관심사항이 되어 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전략가인 저 조명래의 진언으로 우주군이 창설되었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만약의 경우 우주군 개척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제외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